네, 안녕하세요. 빅스굿입니다. 지금 요거 준비된 영상이 지금 어떤 거냐면 아이폰 8 모델인데요. 데이터 복구가 할 때 들어와서 복구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작업 중에 지금 진단한 것과 뭐 저도 하면서 이제 뭐 오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, 근데 그게 원래는 작업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냥 3V 회로 불량인 걸로 좀 확인이 돼서 그것만 수정하면 됐는데, 그 부분이 조금 좀 저도 판단하기가 뭐 그냥 PM류 쪽의 불량인 걸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PM류 작업을 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진단 내리고 작업을 했는데, 결론은 PM류 문제가 아니고 그 3V 캐패시터 상단 쪽에 있는 게 손상이 돼서 그것만 교체를 하면 됐었을 건데,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증상이 나온 게 다 PM류 쪽인 걸로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,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다음 같은 경우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뭐 영상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일단 영상이 요게 실제 제가 작업한 시간은 지금 그때 이제 뭐 낮 시간에 작업 중인 거라 뭐 음성 없이 그냥 녹화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확인한 다음에 뭐 편집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, 2시간 한 40분인가 되는 지금 긴 영상이라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그냥 통으로 고속으로 그냥 빠르게 이제 뭐 진행되는 상황으로 압축을 해보니까 한 8배속인가 그 정도 하니까는 이게 한 7, 8분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된 상황을 풀로 그냥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,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3V 회로만 복구하면 됐었던 건데, PM류 작업을 하고 PM류에서 브릿지가 이제 CPU 쪽에 이제 브릿지가 나서 뭐 PM류 작업 중에 이제 뭐 CPU 쪽까지도 할 예상은 하긴 하지만은 안 해도 됐었던 건데, PM류 작업하고 CPU 작업하고 그리고 원래 그런 과정 중에 확인이 된 게 3V가 전면 쪽에 있는 캐피시터가 프록시라고 근접이나 아니면은 뭐 조도 센서 쪽에 전원이 들어가는 그쪽 회로가 문제가 돼서 이제 전원 불량이 됐던 건데, 문제는 엉뚱한 데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차피 뭐 데이터 복구는 뭐 다 해서 정상적으로 뭐 복구를 하기는 했지만은 안 해도 될 작업을 대공사를 했던 상황이어서, 그래서 뭐 요런 한번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이 얼마만큼 신중하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. 자, 그럼 한번 보시면서 중간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영상은 PM류, 아이폰 8 PM류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언더필을 지금 제거하는 영상이고요. 이게 한 8배속이라 굉장히 빠릅니다.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. 이렇게 지금 PM류를 제거하고 이제 언더필 바닥에 거를 좀 바닥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. 처음에는 PM류 자체의 문제인 줄 알고 PM류 쪽에 문제가 됐던 3V 회로가 잘못된 부분에서 이제 PM류를 제거 후에 정리하고 이제 PM류 쪽의 전원이나 아니면 칩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제 뭐 찍어보고 체크를 했는데 PM류 쪽은 이상이 없는 게 초반에는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체크를 하는 과정 중인데, PM류 칩이 이상이 없어서 거의 저항값이 한 1옴 미만까지 찍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뭐 금방 칩을
제거해서 칩 쪽에 찍어봐서 뭐 칩 불량이면 바로 그냥 교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칩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똑같이 나타나길래 칩 제거 후에 보드 쪽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잠깐 반짝하고 나온 게 지금 바이브레이션 쪽에 들어가 있는 그쪽 3V 전원에서 또 발열점이 나오길래 이쪽인가 보다 싶어서 당연히 뭐 그런가 이제 그쪽 방향 잡고서 제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찍었는데도 또 나왔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자꾸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3V 나머지 회로를 찾아서 계속 거꾸로 추적해 나갔는데 지금 요 부분이 프록시 3V 회로가 지금 걸려있는 부분인데 이쪽 요 캐패시터가 나가면서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. 근데 그것만 초반에 뭐 그게 바로 나타났으면은 다행인데 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PMU 지금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쪽 IC 쪽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쭉 확인해서 보니까 이제 CPU까지도 브릿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CPU 작업까지도 이제 또 이어서 또 하게 됐죠. CPU 브릿지만 안 났으면은 여기서 작업 끝내고 뭐 마무리 지었을 건데 체크를 해 보니까 나머지 이제 CPU 쪽 브릿지까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CPU 작업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옆에 딱 봐도 지금 브릿지가 날 수 있게끔 볼이 지금 많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이어서 할게 다음 이제 CPU 쪽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언더필 제거 작업이 들어가죠. CPU까지 진행은 안 해도 될 거였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게 일이 커져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초반에 진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지금 뭐 이런 작업까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PMU 전에 회로 쪽의 손상 같은 경우는 잡아내기가 뭐 쉬운데 뭐 이 전 영상이나 뭐 그 전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 단계는 쉬운데 PMU 후 같은 경우가 이제 진단 내리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본 스탠바이 전원에서 파워 온 신호가 들어간 다음에 PMU 구동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 중에서 그걸 잡는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PMU에서 리셋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진단이 못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 PMU 후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조금 이제 진단 내리기가 이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많이 있죠. 지금 요 PMU는 CPU 제거 작업 중에 이제 다시 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릿지가 어디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브릿지가 난 상황이라 그래서 PMU까지 다시 작업을 이제 뭐 재리볼 작업해서 하려고 지금 칩을 제거한 거고요.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제거해서 이제 리볼 작업 이제 들어가기 전에 칩 지금 이제 불필요한 언더필 제거 작업을 한 겁니다. 8배속으로 작업을 진행하니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빨리 진행이 되긴 하죠. 이 작업을 거의 한 2시간 한 3-40분 정도 걸려서 진행을 했던 걸로 지금 나중에 완료된 총 영상을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.
PMU 붙이고 이제 CPU 리볼 한 거를 이제 안착할 거고요. 요거는 칩을 드러내기 위해서 캐패시터 2개를 제거한 다음에 그쪽으로 팁을 넣었던 자리죠. 그래서 다시 붙여놓고 한 거고요. 자, 지금 요거는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의 팁인데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PU 같은 경우가 원래 그 무게 같은 경우 원래 그냥도 대부분 붙이는데, 그냥 붙이는 것보다 중간에 어떤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누를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갖다가, CPU 같은 경우는 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볼에서 갖고 있는 텐션만 가지고도 칩이 그 중에서 이제 다 골고루 똑같이 이제 볼이 형성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 중에서 약간씩은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요거는 맥북에서 제고된 뭐 코일 같은데 그 코일 사이즈가 좀 한 3분의 한 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, 한 그 정도 되는 사이즈에 이제 그 코일을 얹어서 무게를 조금 눌러주려고 중간에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한 건데요. 그리고 나서 볼 납을 이제 뭐 히팅해서 이제 앉히는 작업인데, 요거의 차이가 작지가 않습니다. 요 차이가 그래도 작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하는 것보다는, 만약에 볼이 많은 지금 CPU 같은 경우 작업할 때는 중간에 한번 눌러주는 작업을 같이 해서 칩을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이제 부착할 때 안정성이 좀 더 좋을 거예요. 지금 요거는 다 붙이고 나서 했는데, PMU 쪽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PMU 칩을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. 이제 16초, 15초 남았으면 이제 거의 기본 이제 나머지 테스트에서 브릿지 난 걸 다 잡고 올린 것 같고요. 지금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제 부팅 되고는 있고요. 이렇게 지금 원래 아까 얘기 드렸던 것도 원래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요거예요. 여기 어떤 거냐면은 그 PP 3V 프록시 해갖고 AR 3V 전원을 공급해주는 회로인데, 여기에 이 그 캐패시터가 손상이 돼서 이것 때문에 3V 회로가 손상이 된 것 때문에 부팅이 안 됐던 거고, 이 회로에서 PMU 쪽에 공급됐던 지금 PMU가 계속 리셋을 먹으니까 얘 3V에서 먼저 발열점이 나오는 거 전에 PMU 자체에서 지금 3V 회로가 손상되면서 리셋되고 지금 부하가 걸리고 했던 게, 이쪽에서 부하가 거의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고 이제 PMU를 작업을 들어가게 된 거고, PMU에서 오버히팅이 되니까 뭐 AP까지 작업을 했던 겁니다. AP 작업하면서 요것도 3V 회로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쪽 회로 손상도 같이 예상을 하고 뭐 작업을 했는데,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던 거였죠. 원래 원인은 여기 있던 거고, 뭐 지금 초반에 이거를 뭐 한 번에 빨리 찾았으면은 뭐 좋았겠지만은, 뭐 저도 하면서 이렇게 뭐 헛다리 잡을 때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, 근데 헛다리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한 2시간 반 뭐 그렇게 힘들게 뭐 뻘짓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 만약에 지금 잘못되었을 경우 초반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열어두고
진단을 내렸으면은 지금의 이런 이제 문제는 뭐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좋은 교훈이 될 겸 해서 한번 영상을 요거를 뭐 그냥 폐기하기는 뭐해서 다시 이 영상을 조금 이제 빠르게 편집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픽스굿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